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튼튼해졌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에서 엄청나게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동안 저항선으로 갖고 있던 2535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코스피를 엄청 건전하게 땡기겠다 이런 의도보다는 내일 모레 있을 옵션 만기 일에 대비하는 수익률 극대화를 가져가는 외국인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정확히 따지면은 선물 옵션, 특히 옵션 시장의 수급을 구축하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막판에 플랫폼 바이오를 찍어 누르면서 코스닥의 마이너스권 시세를 기록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도 보였는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런 것들 오늘 제가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관세에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에는 보편 관세를 예고하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호 관세로 바뀌었죠. 그러나 상호 관세가 뭐라 그랬죠? 굉장히 우리 시장에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거다.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거다. 일단 모든 물품의 관세를 먹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국가마다 국가별로 찝어서 관세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언론의 뉴스를 보면 일단 철강 알루미늄의 25% 관세를 발표했고요. 반도체, 차, 이런 것들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장에서 막상 뜯어보면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관세 발표 나오자마자 우리 코스피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 관세 발표에도 그다지 여파 없어요. 왜냐면 중국산 철강에는 100%씩 먹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철강이 미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반도체는 어떠냐? 우리 삼성이나 SK가 열심히 미국에다 공장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향 물량은 이미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 상황이고, 또 고환율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조금은 부담 가겠지만 엄청난 정도는 아닐 거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멕시코에 한 달 유예가 됐죠, 관세가. 그래서 이쪽에 더 예민한 거지, 당장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물량은 그지 크다지 않다는 거.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 이미 공장이 있죠. 그래서 자동차에 관세 먹여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관세 걱정 하지 말자, 딥시크 걱정 하지 말자, 연휴 끝나서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관세를 먹여야 되는 타당한 이유들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그냥 설명을 쭉쭉 드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얘기 드린 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예고 보편 관세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제발 관세는 있고 우리 시장의 랠리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관세 얘기는 접어두고, 저 말고도 다루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저는 딱 한마디입니다. 관세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저항의 저항을 겪었던 2535포인트를 돌파해서 다시 한번 253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추세의 랠리를 만들어낼지 우리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하단에서 박스권 시세 요렇게 수급을 다듬는 모습을 보였어요. 굳이 추세를 따진다면 여기서 이렇게 낮은 각도의 추세가 일어났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추세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런 낮은 각도의 추세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여기서 이렇게 고각으로 움직이는 요런 추세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마침 여기 200일선도 침투하고 있어서 아마 200일선에서 걸렸다가 요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올라가서 200일선 부분에서 조정받고 다시 찌그덕찌그덕 거리다 다시 올라가고, 요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를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시즌이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글로벌 증시에서의 키높이는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기존에 얘기 드렸듯이 우리 시장이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가면은 잘 가다가 관세 쾅 조정, 또 잘 가다가 관세 쾅 조정, 어차피 고각으로 쏘면은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냥 조정의 명분으로 외교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을 것이다. 큰 방향성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들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죠.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올라온 다음에 돌파 전에 관세 이슈로 쿵 눌렀죠? 그리고 금방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호 관세니 뭐니 관세 얘기하는데 빠지나요? 안 빠집니다. 이미 여기서 겁주기를 한번 한 거예요. 니네 관세 때문에 쿵 맞았지? 관세 얘기 나오면 또 어떻게 맞을지 모른다 라는 겁을 주고 있는 거죠. 특히나 내일 밤에는 CPI, 내일 모레는 PPI, 그리고 내일 밤에 파월 연주의장의 상원 연설이 있고, 그 다음날에는 하원에 출석해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리스크로만 보고 있는데 지금 1월의 데이터는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표의 예상치 자체가 12월보다 다운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을 잠깐 접어두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지금 관세 부여하고 뭐하고 이렇게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인플레 지표가 막 치솟고 뭐하고 이럴 거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정책 못 펼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히려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 CPI나 PPI 같은 경제 지표가 상당히 견고하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없나 보네, 괜찮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시장에서 나오는 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시장에서 어떠한 뉘앙스로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스마트 머니도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추세 라인이 기존의 요런 추세 라인에서 이제는 요런 추세 라인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것들 기대해 본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굉장히 짱짱하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것도 관세 때문에 조정받은 거잖아요. 여기서 724포인트 진짜 뚫기 도전을 엄청나게 하다가 뚫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와우 쭉 하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쉬었다고 이거 단기 고점인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이번에 이거 윗꼬리 달린 거 보니까 또 조정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그래봤자 뭐라고 했죠? 기간 조정. 여기서 올라올 때도 뭐라 그랬죠? 기간 조정. 기간 조정 나오고 다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시간을 끌고 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내려와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줄 것이냐? 그러진 않을 것이다. 지금 조정이 나온다면 아마도 이격도를 수렴하는 것조차 아마 기간 조정으로 21선 정도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정도 보이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요 정도까지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냥 여기서 하루 이틀 쉬고 바로 또 200일선 공략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770포인트까지는 일단 올려놓고 나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쉬다가 갈지, 아니면 770포인트에서 걸렸다가 조금 쉬고 다시 돌파를 할지, 요런 큰 방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엄청난 매수 기회를 엄청 주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종합지수에 몰입할 때가 아니라 업종의 흐름, 또 업종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섹터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HBM이 먼저 움직였다가 그리고 유리기판이 움직였죠.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픈 AI 한번 움직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부 섹터적으로 계속 움직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액침 낸것도 같이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 다시 딥시크 이슈 나오니까 HBM이 또 쳐박혔습니다. 그럼 또 오늘은 어떻게 했죠? 유리기판이 단기 고점 시그널을 또 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봐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업종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랑 똑같아요. 요런 랠리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상승폭은 반도체보다는 조금 약해요. 반도체가 원체 강하게 올랐었다가 딥시크시로 꽉 맞고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가 제일 강한 모습은 여전한데,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게 제약 업종 지수인데 일반 서비스 업종으로 가면은 플랫폼 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바이오로 따지면은 각도 자체는 상당히 높은 각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 아마 플랫폼 바이오가 오늘로써 1차적인 저항선을 만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바이오가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고가단을 만들고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흐름이 나와서 이것도 오늘 체크해봐 드릴 거고요. 그리고 2차전지가 드디어 바닥을 잡나? 라는 시그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제가 라이브 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뭐 엄청난 랠리를 펼치거나 엄청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닥을 찍는 그런 움직임이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강하게 느껴지고 보이고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또 숫자까지도 그런 의미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LG 엔솔이라던가 에코프로까지도 오늘 컨콜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도 오늘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코스닥에서는 특히 그냥 무난한 흐름 보였어요. 시가 만들고 나서 오늘은 뭐 유의미하게 강세를 보인 업종 없이 아침에 조금 강세 보이는데, 반도체가 아침에는 툭 튀어보고 눌리고, 바이오가 두 번째로 올렸다가 툭 눌려버리고, 그리고 2차전지도 중간에 한번 툭 올려놓고 눌리는 요런 정도의 흐름 보였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조금 툭 하고 치고 올랐잖아요. 현대차에서 3월달부터 전고체 배터리 생산하겠다 막 이런 뉴스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 상용화는 2030년이라고 합니다. 삼성 SDI에서 2027년이라고 하는데 그럼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근데 지금 2차전지에서 필요한 건 딱 그거예요. 아주 작은 호재, 아주 조그마한 호재가 2차전지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이슈로도 어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머티 이런 거 급등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2차전지 업종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작은 호재 하나만 기다리고 있다. 왜?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은 상황인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알테오젠이나 리가킴이 조금 반락을 했죠. 그렇다고 알테오젠 리가킴 빠진다고 바이오가 죽냐? 그거 아닙니다. 수급이 이동하는 거예요. 플랫폼 바이오에서 다음 주 당장 뭐 우리 첨생법 있잖아요. 요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올릭스가 오늘도 따상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도 지금 매우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키워드 매우 커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첨생법 막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온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은 유리기판이나 이런 쪽이 조금 죽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는 다시 한번 HBM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봐야 되거든요. 어제나 그제는 오픈 AI 지난주 해서 그리고 CXL 이런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유리기판이랑. 근데 이런 쪽이 또 쉬면서 다시 한번 뭐 외주 후공정이나 HBM 관련주 이런 쪽으로 수급이 충분히 붙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전간판을 보면서 잠깐 얘기를 드려보면은 오늘도 유리기판 쪽에서 윗꼬리가 확연해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반락했는데 오늘 또 상승세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쪽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더라. 이게 또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여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 자율주행,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 너무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항상 조심하자. 테마주와 시계 아니다. 지금은 종합지수와 연관된 쪽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아까 전에 HBM 쪽 얘기했는데 유리기판 쪽에서 빠지면서 HBM 쪽 당연히 수급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어제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엔비디아가 한 번 더 강세 보이면 이제는 다시 한번 HBM 관련주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거 위치 되게 좋거든요. 물론 증권사 목표가가 15만원으로 조금 낮은 가격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수급이 충분히 붙어줄 수 있다는 거. HBM은 당장에는 죽진 않을 거다라는 걸 얘기 드려보고 싶고, 어제 강했던 후공정 관련주, CXL 관련주 이런 쪽은 오늘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고요. 유리기판 쪽도 이제 들쑥날쑥하죠. 근데 무엇보다 SKC가 대장주인데 SKC가 지금 고점을 찍고 신고가 갱신 정도는 못하고 있거든요. 유리기판도 이제 처음에는 SKC로 시작해서 점점 종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기판도 잠시 쉴 시간이 필요하다. 뭐 랠리가 꺾이는 건 아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 방향 따라서 무난하게 N자 파동으로 갈 건데 이 상승세의 주도를 하는 세부 업종, 뭐 여기서는 HBM 강세, 여기서는 유리기판 강세, 여기서는 이제 뭐 오픈 AI 강세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이 잘 맞춰 가시면 될 거다. 반도체 같은 경우 그냥 전반적으로 또 유리기판 간다고 해서 HBM 못 가고 오픈 AI 못 가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가는데 그 안에서 주도를 누가냐 이런 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거는 바이오도 같은 논리입니다. 바이오도 지금은 플랫폼이 올라갔다가 쉬려고 하는데 보로노이를 비롯해서 폐질환 치료제도 오늘 고점 시그널이 조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윗골이 달리는 모습도 나왔고, 특히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오늘 유상증자 권리락 나왔는데 항상 유상증자를 맞이하는 바이오는 그래요. 권리락 전에 땡겨놓고 이제 유상증자 나오든 뭐하든 계속 죽이는 코스, 아니면 권리락 전까지 횡보하다가 권리락 때 쿵 하고 내려받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하고 나서 들어올리는 이런 케이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권리락 전까지 빡 땡겼어요. 그럼 이제는 GI 이노베이션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거 기술 이전 기대감 있다 뭐 했다는데 이거 총액이든 계약금 규모든 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기술 이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술 이전이 나오냐가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GI 이노베이션이 일라이 릴리한테 라이센스 아웃 나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빅파마한테 나오기가 좀 상당히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에 대한 과도한 기대 이런 거는 조금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이거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나 퓨처킹 같은 경우는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거 눌린 건 조금 오늘 억울한 정도다. 얘네가 이렇게 눌릴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1월달에 강세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세 보인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 한올바팜, 퓨처캠, 뭐 알테오젠, 니가캠 이런 쪽에서 매물이 조금 출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내내 재미없어 보이죠. 하나오션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정도가 강세를 보인 종목들인데 오늘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파생시장의 수급 가지고 코스피를 가지고 노는 날이었다. 뭐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가판은 조금 이따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 일단 차트 산책을 조금 이따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수급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매도가 많았죠. 코스닥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킵 이런 것들로 종합지수 찍어 눌렀는데 정말 절묘하게 코스닥에 마이너스 0.03%.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마이너스권 만들면서 마감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일반 서비스 빠진 거 보니까 알테오젠, 리가캡 이런 친구들이 속해 있는 섹터죠. 그리고 콜 포지션을 강화하더라.
풋 포지션을 청산하더라. 뭐 풋 매도를 걸었다고 하는 게 맞겠죠? 풋 포지션을 청산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하단은 견고하게 막아놓고 상단은 얼마든지 열어두는 겁니다. 특히 코스피 쪽으로. 오늘은 상승세가 엄청 강하진 않았는데 내일과 모레까지도 코스피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물 포지션 강화하고 있는 거 보이면 종합지수는 이렇게 현물 가지고 큰 수급 주지 않으면서 묶어두는 겁니다. 현물 시세를 묶어두고 2500단에서 그리고 선물 포지션에서 싸게 선물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딱딱 들어오는 거 보면은 아, 시장이 괜찮구나,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한번 삼성전자 쭉 당겨봤고 어제도 오후에 삼성전자 한번 쭉 당겨봤고 막판에 또 삼성전자 한번 쭉 당겨봤거든요. 이런 게 다 선물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한 핸들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명확할 겁니다. 뭐 삼성전자 기업에 어떤 이슈가 있다, 그렇게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봐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2000지 얘기 잠깐만 해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오늘 컨콜 있었어요. 작년에 적자폭 이렇게 있었는데 턴 어라운드를 기대한다. 그래서 올해는 흑자 전환 기대하고 있고 또 핵심 강물에 대해서 탈중국 기조를 이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인리 쪽에서 핵심 강물을 직조달하면서 탈중국 기조를 에코프로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할 그럴 시기가 와 갈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폐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으나 이거 공화당 반대 의견으로 완전한 폐지 어려울 거다. 그리고 해외 우려 기업 FEOC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 여러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 여기에 꽂힐 수 있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IRA 폐지를 예고했다가 IRA 폐지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자체도 2차 전지의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IRA 폐지 역시 못하는구나. 그리고 FEOC 보조금 축소를 할 수 있다. 근데 보조금을 줄일 수는 있으나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보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탈중국, 중국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하는 건 뭐죠? IRA는 폐지가 어려울 거네. 그리고 보조금은 조금 줄어들 수 있어. 그러나 중국 거는 못 쓰게 하겠네 라는 생각. 그러니까 K배터리가 반사이익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악재적인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거를 해석을 긍정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 드려보겠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린 에코 니켈, 그러니까 니켈을 중국을 거치지 않고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미국으로 납품할 때 탈중국화를 완벽하게 꾸려가는 거거든요. 제가 주말에 무슨 얘기 들었죠? 엔캠이라거나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 가지고 쭉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 왜 주가가 못 가고 있는지, 왜 북미에서 매출이 안 나오는지, 왜 북미 침투력이 낮은지 이런 거 쭉 다 설명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새만금에 뭐 LNF를 비롯해서 엔캠도 그렇고요. 모두 다 뭐 하고 있죠? 수직 계열화 준비하고 있어요. 이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는 게 바로 25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바닥을 깔고 본격적으로 돈을 뽑아내는 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정도일 거다. 그래서 2차전지가 하반기부터 성과가 있을 건데 그 하반기의 밸류를 먼저 끌어올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보내놓고 2차전지 수급이 들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2차전지의 방향성은 또렷하다. 지금 24년에 실제로 안 좋았는데 에코프로 보면은 24년 4분기에 적자폭이 24년 3분기의 적자폭보다 줄어드는 그런 기조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25년 1분기에는 더 적자폭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5년 2분기부터는 점점 순이익권, 흑자 전환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벌써 25년 1분기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5년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야 되는데 이 시즌이 벌써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2차전지들이 이미 턴이 걸려야 될 시기인데 그 시간이 조금 투심 악화로 지루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저는 다뤄보고 싶고요. 당장 뭐 2차전지를 매수해라 뭐해라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바닥권은 확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더 빠지는 건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어제 뭐 신저가 가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우리 너무 비관적으로 2차전지 보지 말자. 어제 전고체 배터리 이슈로 뜬 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느낌이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컨콜에서 뉘앙스를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는 LFP 양극재 샘플 공급 시작한다.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를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에 LFP 배터리도 당연히 테슬라에서 채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테슬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나 SK온 방향의 LFP 배터리 납품까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를 그냥 제재 없이 보면은 이길 수가 없는 구조는 맞습니다. 그러나 북미에서는 중국을 배제하겠다, 중국의 산업을
누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북미 의존도를 높이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우리의 배터리 기업들이 상당히 길을 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유럽에서는 죽쓰고 있다 모았다 이러는데 유럽에서 우리 배터리 수출량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독일에서도 보조금이 혜택되려고 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중국 배터리 배제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호재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좋은 말들은 다 누적이 되고 있고 안 좋은 이야기들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2차전지가 상반기 안에는 좋은 모습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은 어디냐, 지금 리튬, 니켈 가격인데요. 이제는 빠지는 하향폭에서 끝나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과 니켈 가격이 올라온다면 양극재 기업들의 이익단이 높아질 거예요. 지금 이미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을 때 리튬과 니켈을 많이 저장해 놨을 거거든요. 이런 걸 챙겨 놨을 때 니켈과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면 비싼 가격으로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싸게 구입한 니켈과 리튬으로 배터리 제조하면은 원가가 100원이에요. 근데 니켈과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원가 100원이던 배터리 양극재가 120원, 130원씩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서 20원, 30원씩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과 니켈 가격의 반등, 요걸 기다려 봐야 되는데 아마도 북미향, 유럽향의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도 치킨 게임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하거든요. 이 치킨 게임의 기준이 9만 위안이었는데 요거 8만 위안까지 떨구면서 그냥 리튬 기업들 도산시켜버리는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중국 시장 내에서도 팽배하게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거 간략하게 이야기 들어보겠고, CPI나 PPI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자. 오히려 여기서 낙관적인 시그널 포착되면 응축된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다. 어디서? 미국 증시에서. 그래서 미국 증시도 2달여간 상단 박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 고점 돌파 못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딥시크다 뭐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관세다 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경계감 있었는데, 요번에 만약에 인플레 안정화가 생긴다면 무난하게 돌파 시도할 수 있고, 특히나 미국에서는 6월달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미 시장에선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그냥 비관적인 뉴스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면밀하게 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종합지수는 그냥 체크만 하시고 개별 업종과 종목에 대한 대응에 더 집중해야 된다. 종합지수가 내려가더라도 가는 놈은 가는 시장이거든요. 오늘 바이오만 봐도 그래요. 갈 놈들은 그냥 알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얘기 드린 게 플랫폼 바이오의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오늘 진짜로 숨고르기 나왔네요. 오늘 아침에 남겨드린 건데요. 그리고 업종 내 순환매가 일어날 것 강조드렸습니다. 비만 치료제라거나 천생법 관련해서 이 플랫폼 바이오에 쏠렸던 수급이 뿌려져 나갈 수 있다, 이런 거 강조드렸고요.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서도 투자 포인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의 큰 방향성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중에 이렇게 베타제 브리핑 많이 남겨드리는데 거기서 오늘 콘텐츠에서 다뤄볼 이런 내용들만 캡처해서 이렇게 따서 오고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아침 장 전에 경제지표발 단기 경계감이 생길 수 있으나 이번 달 나올 지표도 걱정하지 마시라 미리 알려드렸죠. 우리 시장에서 흔들기가 조금 진행될 수 있다. 흔들기 나왔고 바이오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 시세 나올 것이다. 뭐 반도체에서 유리기판이 강했으면 이제 다시 한번 HBM이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 2차전지가 어제는 전고체로 튀었지만 다른 이슈로 부양을 한 번씩 할 수 있다. 아주 작은 재료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서 흔들기가 진행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아침에 다 캐치해 드린 겁니다. 장 전에 얘기를 드려야지 여러분이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혹시 흔들기가 진행되더라도 하방은 제한적이다. 시장 편하게 보시라. 2535포인트 돌파하면 미국이고 뭐고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우리 시장 긍정적으로 보자. 또 뭐 하나 있죠? 우리 시장에선 보험이 하나 있는데 정치권 이슈 해소가 보험이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탄핵 관련해서 이제 정리가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기 대선 준비가 본격화되면은 앞으로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그리고 지금까지 억눌렸던 계엄에 대한 뭐 외국인 수급 악화, 환율 악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우리 시장은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랑 조금 동떨어져서 우리 시장을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글로벌 증시가 빠진다고 우리 증시가 막 계속 빠진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관련해서 코스피, 외국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단권에서 선물 포지션 구축하고 땡기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종합지수는 못 가게 이렇게 묶어두고 지네들은 수급만, 그러니까 물량만 막 이렇게 챙겨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시장에서 딱 팽배하게 딱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물량은 이렇게 챙겨가고 있죠. 그런데 얘네 시세는 어떻죠? 시세는 안 줘요. 여기 가둬놨습니다. 시세를 가둬놓고 물량만 가져가는 이런 역시 스마트머니 입장에서는 얌시러운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바이오가 승고력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이격 수렴이 조금 더 진행돼야 될 것 같다. 뭐 죽는다 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알테오젠 기준으로 그냥 36만원에서 38만원 잡아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업사이드 열어서 39만원 언급드렸습니다. 36만원에서 39만원의 밴딩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래서 폐질환 치료제 쪽도 단기고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잠시 뒤에 제가 차트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비만 치료제, CMO, 세포 치료제가 가장 괜찮은 구간 형성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쭉쭉쭉 다 드린 거죠. 정치권에서도 조기 대선 선 긋고 있지만 걸음이 빨라진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도 잠룡들이 이제 슬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어제죠, 국회 연설에서 조기 대선 청사진 벌써부터 대권을 가져가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대로라면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견 없이 우리 정치권에서도 안정화,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마 생길 것이다. 주식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정치 테마주가 갑자기 움직였는데 이건 너무 명확해요. 코스닥에서 종합지수 눌림이 나왔잖아요. 그 눌림이 나오니까 야 이거 시장 빠지나 보다. 그럼 뭐지? 테마주하면 뭐지? 정치 테마. 오세훈, 홍준표, 뭐 이재명 뭐 다 움직이네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는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저도 시장 딱 빠질 때 이거 정치 테마주 한번 봐야 되나 하고 고개를 딱 돌렸더니 벌써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력이 진짜 빠르긴 빠르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거 딱 너무 정확하죠. 36만원에서 38만원. 제가 38만원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뭐 라이센스아웃 기대감부터 뭐 유례가 없는 RCPS를 발행했다 막 이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가는 어떻죠? 못 가잖아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항상 팩트도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만 돈의 논리가 더 먼저입니다. 이거를 재료를 선반영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어떤 재료가 있던지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된 거다. 그리고 27만 7천원에서 공략해서 여기서 팔아먹고 지금 우리 다른 거 들어갔는데 다른 게 오히려 짱짱하잖아요.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는 거고, 당장 알테오젠이 뭐 죽는다 뭐한다 이런 건 아니고 여기서 36만원부터 해서 밴딩 요 라인을 이렇게 색칠한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밴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구간대로 이렇게 밴딩 만들 수도 있어요. 약간 시간을 끄는 정도다. 시간이 끌고 뭐 20일선 올라오고 60일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격도가 수렴이 되면 뭐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진짜 신고가 45만원 돌파하면은 우리 시장 자체가 다 불을 뿜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이 빠르게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시간을 조금 끌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여러분 13만 2천원 여기를 콕 집어넣고 있었는데 13만 2천원까지는 못 갔어요. 그런데 13만원 부근에서 걸려서 이렇게 또 내려오는 모습이네요. 리가켄 바이오도 올해 특별한 거 나올 거 없어요. 익수다에서 데이터 발표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리가켄 바이오가 뭐 날아간다?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건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지금 나올 큰 재료는 얀센에서 콜옵션 행사하면 3천억 정도의 현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대단한 재료긴 해요. 근데 그 재료를 모르고 있냐? 이미 연말부터 다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얀센에서 3천억짜리 콜옵션 행사하면 잠깐은 이제 팍 올라갈 수 있으나 그거 거기서 차익실현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항상 바이오에서는요, 어떠한 호재가 있든지 다음 뭐가 있니? 라는 거를 꼭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도 오늘 점상한가 같지만 아마도 내일은 점상한가 못 갈 겁니다. 내일은 대충 한 7, 8% 상승하려나? 많이 가면 13% 요정도 선에서 아마 물량 소화를 좀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올릭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이 없어요. 얘네 약물 뭐 탈모니 뭐니 지금 다 빠개져 있거든요. 남아있던 게 메쉬 치료제 요 파이프라인이었는데 이거를 일라이딜이랑 독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비독점이면 미래가 있어요. 이 파이프라인 같이 인정받은 거니까. 근데 이 파이프라인이 아무리 좋든 뭐하든 이건 이제 닐리 거예요. 닐리랑 독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변수가 없어요. 그냥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종목을 탈피해서 그냥 바이오로서 또 이끌어 가는 건데,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라이 닐리에게 그냥 목숨줄이 달려있다 이 정도라서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요거 아마 고점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는데 고점 찍고 내려오면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상 가고 있는 넬리가 최후의 넬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보로네 같은 경우도
경우도 아스코에서 발표하기로 한 데이터를 6월이죠. 이걸 AACR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거 4월쯤입니다. 조금 일찍 발표하겠다. 데이터가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걸 엮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신고가 갱신하는 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어요. 물론 뭐 세력들의 의지로 그냥 날리고 이러면은 제가 뭐 알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단기적인 꼭다리의 시도는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 정도로 보고 있고, 근데 사실 보로노인 데이터가 진짜 좋은 건 맞아요, 여러분.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보호 해수가 다 풀렸거든요. 51%가 이제 다 풀렸어요, 대주주까지. 근데 이 안에서 34%가 대주주고 17%가 펀딩 받은 건데, 이 펀딩 받은 물량의 일부가 지금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 또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옥타브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2월부터 계속해서 좀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거는 아직 오늘 반영이 안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 박스권을 뚫기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단기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D&D 파마텍도 조금 쉬어야 될 시간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근데 좀 변수가 뭐냐면은 얘가 데이터 발표할 게 진짜 많아요, 상반기에. 그래서 그 데이터 발로 그냥 수직으로 그냥 땡겨 올릴 수도 있어서 D&D 파마텍의 방향성을 단순하게 이런 차트 가지고 기술적 분석, 돈의 논리로 인식하기 조금 어렵다. 당장 올릭스가 메시 치료제로 각광을 받았잖아요. 이 D&D 파마텍의 DD01 메시 데이터가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데이터 자체도 좋은데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올릭스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거 부각이 될 수 있고, DD02 건구용 치료제, 이것도 메세라에서 데이터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괜찮아가지고, 특히나 메세라가 상장한 다음에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D&D 파마텍은 모멘텀은 지속성이 있다. 근데 상장 전에 펀딩 받은 물량들이, 또 메이저의 물량들이 이렇게 출회가 된다는 거는 조금 이 하방 요인을 압박하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어서 D&D 파마텍은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인벤티지렉 같은 거 자리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 친구는 G2G 바이오 관련해서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억울하지 않나. 그래서 인벤티지렉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 친구 기술력에 대한 의심이 많이 가가지고 저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페트론이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윗골이 달면서 흔들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 이거 원래 갈 자리가 지났거든요. 갈 거면 여기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거 시간 끌고 있어가지고 그냥 시간을 더 끌 수도 있어요. 시간을 더 끌 수도 있어서 이런 거 감안하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빠르게 그냥 갭으로 딱 도망가야 되는데, 이미 일라이 릴리가 올릭스랑 계약을 했으니까 당장 또 며칠 만에 일라이 릴리랑 계약권이 나올까? 이런 거 이제 물음표가 생겨서 요건 좀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재료는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DXVX, 라파스 이런 거 이제 바닥에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나노 엔텍 이런 것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도 한번 볼만하고, 진단 쪽에서 IMPDX, 루니, 뷰노 막 이런 거 다 좋거든요. 움직임은 좋은데 저는 진단 쪽은 지금 볼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특이한 거는 앞타바이오 같은 거. 앞타바이오 나도 메시 치료제 하는데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 얘도 세포 치료제 쪽으로 데이터가 나쁘지 않아서, 근데 이게 항상 좀 입으로 하는 기업이라서 조금 의심은 가는데, 그래도 앞타바이오도 한번 움직이면 또 화끈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관심은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제 오늘 뭐 큐로셀, 그리고 에클론, 요런 카티 치료제 계열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마도 다음주 첨생법 관련해서 세포 치료제 쪽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 오늘은 바이넥스나 아니면 에스티팜 이런 CMO 관련도 눌렸는데, 뭐 에스티팜, 바이넥스, 이엔셀 이런 것들도 다 괜찮아는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ABL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요런 거 나오면 얘네가 다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조금 그냥 강보합권에서 쉬어주면서 낙수 효과를 보는, 키높이가 낮아 있는 바이오테크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얘기해 보고 싶고, 제가 라이브 때 얘기 드렸죠. ABL 바이오 증여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단기 고점 시그널입니다 라고 하면서 45,500원에서 650원인가 아무튼 요때 자리 이거 딱 집어드렸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안 집어드렸는데 이거는 딱 너무 명확해서 월요일날 이거 파시라고. 그래서 어제 41,500원까지 갔는데 어제 시가가 44,4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이렇게 요런 거 나올 거다. 나왔죠. 그래서 ABA 바이오도 아마 좀 이격을 수렴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겁니다. 물론 ABA 바이오가 올해는 리가캠 바이오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는 나올 게 좀 많아요. 데이터 발표할 거 한 4개 정도 있어가지고 기대감은 실리고 라이센스업 기대감도 있는데, 대표님이 시그널 줬잖아요. 야, 2달 동안 뭐 나올 거 없다. 2달 동안 나올 거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렴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센스 나오면 뭐 이렇게 날아가고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바이오테크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티슈진 같은 거 오늘 엄청 강세 보였거든요. 와, 그래서 이거 진짜 코오롱의 이윤열 회장님의 열정이 주가로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하루고요. 2차전지는 오늘 뭐 특히 재밌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어요. 특이사항 없었고, 어제 전고체 배터리가 힘을 썼는데 오늘도 레이크 머티라던가 아니면 유일 에너테크 그리고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도 장중에 200이선 돌파 시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끝났다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이 친구들이 2차전지 안에서 행동제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행동제장 역할하면서 막 올라가 버리려고 하면은 이제 2차전지 업종의 개선이 또 이제 눈에 띌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바닥을 진짜로 처박히고 있는데, 오늘 보면 수급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고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삼성 SDI가 진짜로 23만원 돌파해서 올라오면은 야, 이거 추세 전환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물론 삼성 SDI는 25년까지 조금 전망이 안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LG 엔솔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 분기 실적을 볼게요. 24년 4분기까지 완전 망했죠. 근데 25년 1분기에 이제 바닥을 잡는 시그널들이 점점 나오고, 25년 2분기부터는 매출액도 다시 올라옵니다.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 다시 올라오고 이제 흑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지난 2분기 때 매출 줄어들었다가 3분기 때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LG엔솔이 막 빠지다가 반등 한번 하고 4분기 안 좋네 빠지고 다시 1분기 좋으면 올라가겠죠. 이거 딱 보면 요 그림 딱 기억해 봅시다. 그러면 LG엔솔 차트를 딱 봤을 때 똑같아요. 요거랑 바닥을 막 치고 가다가 3분기 실적 좋네, 회복하나? 근데 4분기가 그지 같네, 빠져. 근데 다시 바닥을 한번 잡고 2분기부터 그리고 또 25년 1분기부터 개선세 보이네? 그럼 또 다시 움직일 겁니다. 이거 SK 하이닉스 차트랑도 많이 비교해 드렸습니다. 이런 그림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여기 올라올 때부터 얘기 드렸어요. 그냥 얘기 드린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은 와, 이건 회복 속도가 진짜 빠르긴 해요. 당장에 매출액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25년 1분기 당장에 1월 데이터 나쁘지 않았고 2월달 데이터가 지금 잡히는 게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여러분 보긴 봐야 돼요. 그리고 2분기에는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 예고되어 있고요. 3분기에는 단기 순위까지 흑자 전환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2차전지가 진짜 바닥 시그널 나오나 이런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보자. 다만 이제 엔캔 같은 경우도 전에 미국에서 매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와, 진짜 신저가 갖고 있죠. 진짜 미쳤습니다. 이건 제가 일요일 라이브에서 얘기 드린 걸 잠깐 리플레이를 해드리면은 LIPF6 요거 새만금의 중앙첨단 소재랑 5대5 지분으로 지금 리튬 염이죠. 염호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더딥니다. 이거를 빨리 개발을 해서 미국에다 쏴줘야 되는데, 미국에 지금 들어가는 리튬 염 자체가 뭐죠? 지금 중국에서 받는 겁니다. 중국 DFT에서 받아가지고 미국에다 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탈중국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FEOC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야 되는 게 엔캠의 과제고, 전액 기업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에코프로든 뭐 우리 LG 엔솔이든 전구체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 리튬을 다루는 기업들의 숙제다. 근데 지금 전구체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가 거린메이라고 중국에서 거의 납품을 다 받거든요. 에코프로 머티의 캐파가 올해 늘어나요. 올해 지금 2월달 늘어나고 6월달 늘어나면 이것도 수율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상반기에 공장 완공되는 거 뭐 이번 하반기부터 양산하고 이번 중반기에 완성되는 거 내년 상반기에 또 양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단계라서 2차전지들도 이제는 캐즘에서 벗어난다 이거를 뭐 논하기보다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거 완성되면 괜찮을 거고, 또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흑연 같은 거 지금 이제 수직 계열화 하고 있거든요. 지금 흑연 기업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프리카 쪽에 있는 흑연 광산이 있는 기업 인수해가지고 지금 지분 가지고 있고, 또 리튬 염호도 개발하고 있고, 무엇보다 포스코에서 수산화 리튬 요거 이제 기술도 확보돼가지고 양산 체제 갖추고 있거든요. 요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뭐 겉보기에서는 포스코 푸처엠이 양극재 캐파를 축소하겠다, 양극재 캐파 개발하는 거 좀 속도 늦추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에 몰입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맞춰가서 필요에 따라서 캐즘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거고, 어차피 수요 늘어나면 그건 맞추면 되는 겁니다. 포스코가 돈을 써서 공장을 못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흑연이나 리튬의 수직 계열화 요런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제가 진짜 굉장히 안 좋아하죠. 예전부터 포스코홀딩스를 좋아한 적이 진짜 없는데, 포스코홀딩스의 공매도 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상승이 나온다면 아마 급등식으로 한번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걸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공매도 쇼커버가 어느 순간 나올 텐데 공매도 잔량이 진짜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굉장히 투자 포인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포스코 그룹은 조금 배제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HLB가 당장 한 달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HLB 200에서 수렴하고 있는데 요거 FDA 승인 어느 순간 나올 수 있는 거 긴장 풀지 말고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요 정도까지도 2차전지까지 얘기해봤고, 그리고 반도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SK 하이닉스는 반등했거든요. 근데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디시크 이슈 맞고 못 올라오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반등했잖아요. 그리고 빨간 라인까지 맞았기 때문에 저는 대놓고 얘기 드리면 한미 반도체 한번 해볼 만하다. 지금 구간에서 바닥 잡고 내일이든 모레도 뭐 쉬더라도 한미 반도체 금방 최소한 12만원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유리기판에 많이 빠져 있는데 SKC가 지금 고점 못 넘고 있거든요. 반등은 했지만. 근데 다른 종목들 보면은 뭐 필 옵틱스 유리기판 중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막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와서 유리기판도 뭐 죽는다 뭐한다 이런 거보다는 단기 고점 조금 숨 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HB 테크놀로지도 오늘 200일선 뚫어서 가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좋은 시세 보일 수 있으나 반도체 업종의 중심에서 유리기판 조금 차익 실현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HBM 관련주들 이런 거 한번 쳐보다 볼만하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도 200일선 이렇게 지지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고, STI, PSK홀딩스 전부 다 주가단 상당히 좋죠. PSK홀딩스도 여기 매물대 소화하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 고점 정도는 넘길 수 있겠죠. 노랑 시그널 나왔으니까 분명히 잘 넘길 수 있는 시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가지면서 HBM 관련주에 오히려 집중하자. 그리고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눌려있죠. 근데 한미 반도체가 조금 더 위치가 좋아 보이긴 해요. 저도 이오테크니스를 지난주에 매매했어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더 대놓고 얘기했을 때 좋을 것 같다. 저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통신장비주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조정을 진짜 정말 안 줘요. 제가 여기서도 노랑보라 시그널이 있는데 이거 조정 나올 때가 관세 이슈로 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고민을 했는데 야 이거 조금만 기다려보자 했더니 그냥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거 통신 장비주들도 지금 뭐 오이솔루션 그리고 솔리드 이런 종목들 제가 어떤 기업들인지 설명 쭉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솔리드 같은 거 그냥 분할로 여기서 한번 잡아보고, 또 이제 이격도 올라올 때 뭐 21선이 이렇게 구축되면서 조금 조정이 나오면 여기서 또 2차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모아가면 통신장비주들도 꾸준하게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거는 원전 요런 것들, 원전주 지금 두산에너나 한정기술 요런 건 괜찮거든요. 근데 원전 관련해서 이런 중소형 관련주 요런 것들은 개미탕이에요. 여러분 돈의 논리상 얘네는 가기 힘듭니다. 얘네의 매기가 쏠릴 돈이 없어요. 얘네 갈 거면 차라리 로봇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간략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 로봇 같은 경우는 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직 끝났다라는 시그널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살려놨고, 로봇주가 지금 조정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 그래도 로봇주는 그냥 쉬어가는 구간은 있을지언정 죽진 않는다. 조금 더 파동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간략하게 코멘트를 남겨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목들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화장품도 얘기하고 싶고 우주항공 뭐 자율주행 다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은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메인으로 보면서 2차 전지가 언제 튀어오른지 요거를 예의주시하자, 요런 캐릭터를 가지고 시장 대응하면 될 것 같고, 큰 틀에서 이렇고 바이오 안에서 세부 섹터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중을 조금씩 컨트롤해 주는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거는 세팅 자체가 종합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철저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종합지수의 상승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나리오를 아주 간략하게 대충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3월 초까지는 랠리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찌그덕거리고 올라가든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가든 아무튼 3월 초까지는 그래도 강세 보일 것 같고, 3월 중순 이후부터 약 4, 5월 정도 이 정도에는 조금 박스권 요런 시세, 요런 수렴하는 시간, 이격도가 이제 60일선 이제 여기 700포인트 있거든요. 요런 60일선 올라오고 21선도 올라오고 이런 이격도 수렴하는 시간 요런 거 가지고 아마도 6, 7월 달쯤에 좀 초강세를 한번 보이지 않을까. 완전 초강세 그냥 대놓고 바바바박 올리는 그런 거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일단 제 뇌피셜이니까 그런 것들 조금 지켜보고, 왜냐면 6, 7월 달에 금리나 기대감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장주 쪽으로 막 올라가는 시대 나올 건데, 그리고 나면 이제 가을에는 코스피가 막 미쳐 올라갈 거거든. 그래가지고 아무튼 요거는 이제 제가 큰 그림 보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무한적으로 그냥 막 시장 좋아요 이런 사람이 아닌 걸
아실 겁니다. 안 좋을 때는 조심하세요, 현금 만드세요, 이런 거 굉장히 강조 많이 드리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특히 강조 드렸던 게 요런 거 올라올 때 현금 만드세요 엄청 강조 드렸죠. 그러니까 쳐맞고 또 올라올 때 또 쳐맞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항상 조심하자고 얘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또 반대로 뭐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관세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거 얘기 드리는 만큼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즐기세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시장이 이렇게 올랐다고 막 너무 빠지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 많이 안 줄 겁니다. 시장에서 시세를 가격적으로 많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베이스로 깔고 시장을 바라보시라,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지루한 모습이 있더라도 내가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다, 투자하자, 큰 방향 보고,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짓고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럼 내일 만납시다. 안녕.